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외국어의 진행을 맡은 김세준 국쌤입니다. 네, 오늘은 사실적 읽기라는 것을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적 읽기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읽기, 즉 독서가 됐든 뭐 다른 활동이 됐든 읽는다는 활동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읽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국어 교육과정에 따르면 사실적 읽기 외에도 다양한 뭐 비판적 읽기, 창의적 읽기 등등의 다른 읽기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은 저는 사실적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텍스트를 사실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듣고 있는 이제 그 수업 중에서 Critical Reasoning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비판적 사고라는 수업인데요. 그때도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장장 굉장히 깊게 사실적 읽기에 대해서 배웠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저도 좀 많이 배웠는데 확실히 이 사실적 읽기가 굉장히 중요한 읽기 방법이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수능 국어, 나아가서 중고등학교를 아우르는 국어 교육 전반에 있어서 사실적 읽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사실적 읽기는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처음 시작이 굉장히 좋은 내용을 이야기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네네. 그래서 사실적 읽기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또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했다고 보이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책을 읽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어. 근데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될까?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가난한 사람도 책을 많이 읽으면은 부자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럼 만약에 이제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을 또 책을 많이 읽으면 그런 사람들은 귀하게 된다. 즉, 돈과 명예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책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고문진보라는 그런 책에 써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 그만큼 우리가 책을 읽는 거는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런데 책을 읽을 때 과연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국어라는 어떤 과목을 이렇게 본다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 우리 아이는 독서를 많이 했는데 국어 성적이 안 나와요. 과연 그럼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책을 읽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읽느냐, 또 어떠한 태도로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거기서 하나의 키워드를 놓고 본다면 사실적 읽기라는 것을 한번 꼭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 그래서 나는 학생들한테 어떠한 과목이든 문학이 됐든 작문이 됐든 하다못해 문법이 됐든 일단 사실적 읽기의 근거에서 텍스트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아까 서두 얘기했지만 독서 이론에서 이제 읽기 방법이 크게 한 4개, 5개 정도로 나누지만 사실적 읽기, 비판적 읽기, 그 다음에 추론적 읽기, 그 다음에 창의적 읽기, 그리고 감상적 읽기, 이제 그걸 한 5가지 정도를 기본적으로 읽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학생들이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추론적 읽기거든. 네네. 왜냐면 추론적 읽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수능에서 다루는 문제들 중에서 추론적 읽기의 바탕을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넌센스라는 거야. 왜냐면 사실적 읽기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추론적 읽기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사실적 읽기도 못하면서 어떻게 추론적 읽기를 생각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은 사실적 읽기를 한번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네, 저도 대단한 건 아니지만 과외를 몇 개 하는데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적 읽기죠. 왜냐면 이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읽기를 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난센스예요. 이제 글 자체가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비판을 한다든지, 글 자체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고 전혀 구조 파악이 안 되는데 추론을 한다든지라는 것들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적 읽기, 그러니까 이 정확히 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안 다음에 그걸 비판을 하든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든 감상을 할 거 아닙니까? 문학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적 읽기가 꼭 독서나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문학도 마찬가지로 김씨가 뭐 밥을 먹었는지 뭐 어디를 갔는지 이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 사실적 읽기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이제 어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사실적 읽기를 통해서 이제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의 중심 생각을 찾아보자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그 중심 생각을 찾게 되면은 보통 이제 주제를 발견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주제는 물론 텍스트 안에 주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이 글의 주제는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주제는 보통 이제 A 뭐뭐는 뭐뭐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정리를 하지, 주제를. 그래서 글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적 읽기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글의 구조라는 거를 또 이야기를 하면 과연 글에는 어떤 구조가 있느냐.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원인과 결과의 구조를 갖는다.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나는 인과관계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원인과 그 다음에 결과,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한다. 그리고 병렬이냐, 뭐 계속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지. 뭐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고. 보통 그런 방식을 쓰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뭐냐면 글을 쓸 때 비교와 대조거든.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과 어떠한 대상을 비교한다. 또 어떠한 대상과 어떠한 대상은 다르다. 이게 이제 글을 쓸 때 하는 방식이야. 대부분 그 한 4개, 5가지 정도의 방식으로 글들을 쓰거든. 그럼 우리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글을 읽는 거. 그게 바로 사실적 읽기라는 거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읽어내느냐? 결국 글이라고 하는 거는 글의 요소가 있어, 요소. 근데 글의 요소는 뭐냐? 단어부터 시작해. 우리가 첫 화에서 그 얘기를 했지. 어휘 문제를. 그러니까 글의 요소는 단어, 그 다음에 문장, 그 다음에 문단. 그러면 그 각각의 글의 요소들이 어떻게 의미 관계가 있느냐. 즉, 단어와 단어가 어떤 의미로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이 어떠한 의미로 연결이 돼 있고, 또 문단과 문단이 어떤 의미로 연결이 돼 있느냐를 읽고서는 찾아내는 게 바로 사실적 읽기라는 거지. 그러면은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아까 뭐 잠깐 우리가 그런 얘기 나눴지만 한방문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야. 저 시 제목이 뭐였죠? 그게 한계령 아니구나. 아니 한계령이 아니고 그 이용화계 시인데 알아요. 그리움 그거 아닌데 이용하면 그리움도 있고 한방문 따로 있나? 근데 네. 어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거기 안에 한방눈이 이제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막 눈이 한방눈이 내린다 그러면은 막 강아지가 뛰놀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내가 왜 이런 시의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굳이 이걸 얘기 안 하려고 그러냐면 그런 거에 우리가 사로잡혀가지고 뭔가 이렇게 선입견을 갖게 되고 여기에는 이렇고 여기에는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새로운 텍스트들이 우리한테 다가오잖아. 그렇다 치더라도 글 자체로 우리가 그냥 읽고 거기서 그 텍스트 안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방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머릿속에 그냥 떠올릴 때 이거는 뭐 뭔가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눈이라고 하는 게 상서로움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그 표현한 글들이 많아. 그런데 그 이용학의 시에서 보면은 그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 굉장히 추위에 떨면서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고향을 떠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한방눈이 내리거든? 근데 그 한방눈은 그런 상황에서 내린다고 할 때 이거는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친 그런 의미로 그 한방눈이 내리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여기에서는 한방눈이 뭐야? 라고서는 그냥 그런 식으로 그거를 고정시켜 버리면은 글을 읽는 능력이 점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어떠한 단어라 하더라도 특히 문학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사용이 되지만 똑같은 어휘를 쓰더라도 이게 이 글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거를 찾아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근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단서는 글 안에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굳이 막 그 무슨 해설서를 찾아봐서 밑줄을 딱 짚어서 여기서 한방눈은 뭐 무슨 의미야
그렇게 자꾸 공부하는 버릇을 들이다 보면은 수능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왜 국어 점수가 안 나와요?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막닥뜨릴 수밖에 없다. 모든 답은 지문 안에 있는 거죠. 다 있어. 문제와 지문.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아주 특별한 뭐 몇 가지 문법 문제라든지 그런 걸 제외하고는 수능 국어의 모든 정답, 특히 독서나 문학에서의 정답은 대부분 다 본문 안에 있습니다. 지문 안에. 그러니까 또 아까도 뭐 살짝 얘기했지만 그 신동엽의 시 중에서 이제 그 향하? 향하 뭐 그런 시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때 그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렸던 게 그 미개지라는 말 때문에 틀렸잖아. 미개지 하면 미개인들. 그러니까 그 미개지라는 말 자체가 안 좋아 보이죠? 오픈이 되지 않은 아직까지 오픈되지 않은 그러한 스페이스다, 그런 공간이다, 그러한 땅이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 그럼 미개지라고 하면은 뭔가 이게 뭐 미개인이 사는 곳인가? 그러니까 그거를 학생들이 왜 어렵게 생각을 하냐면 미개지라는 말을 뭐 모르는 애들은 없을 거 아니야? 대부분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런데 미개지는 왠지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내가 인식을 한다면 실제로 거기 출제자는 그 허를 찔렀다고. 왜냐면은 그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은 그 농촌과 그 다음에 현대 문명 사회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시에 들어가. 내가 좀 아까 그 사실적 읽기에서 비교 대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 근데 실제로 글이라고 하는 건 모두 어떻게 자세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그 인과관계,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그리고 그 지금 말하는 비교 대조, 아니면은 병렬. 대부분이 그런 구조로 글들은 쓰여진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시나 소설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지. 왜냐면 그 구조 자체를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워. 그런 그 이외의 구조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거는 그 멋대로의 글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 짜임새 있는 글이 아니라. 근데 시도 결국은 마찬가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두 개를 비교하는데 그 농촌, 그리고 과거, 현대, 문명. 그런데 결국은 그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돌아가자는 거거든? 근데 돌아가자고 하는 거기에다가 미개지를 갖다 놨다고. 근데 문제에다가는 어떻게 연결을 했냐면 마치 그 미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개척해야 된다. 이거를 개척을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빨려 들어갔어. 몰입이 됐어, 거기에. 저희가 무슨 뭐 콜럼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미개지를 꼭 개척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제국도 침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신기하게도 그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들을 지금까지 쭉 분석을 해보면 사실적 읽기에서 제대로 읽어내지 못해서 틀리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그걸 자꾸 지금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회 현상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이 사실적 읽기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서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죠. 또 하나 더 뭐 예를 들자면 만약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 그러면 그냥 밥 먹은 행위로 끝난 거잖아.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나름대로 해석. 저 남자는 저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저걸 근데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커피 사줄 수도 있거든. 그런 오해는 뭐 보통 당사자들이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독서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또 글을 읽는 입장에서는 그냥 그 행위는 행위대로만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고전 소설에서도 뭔가 행위를 하면 와 이거는 뭐 이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은 학생들은 그 판타지에 좀 사로잡혀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막 자기의 어떤 그 상상력을 막 동원을 해서 그래서 글을 읽거나 해석하려고 하는 그 희한한 그런 그 방향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그게 결국은 국어의 어떤 국어 과목이라고 하는 글을 읽는 어떤 능력을 저하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 현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향후에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성인이 돼가지고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업까지 확장이 되네요. 이거 사업도 마찬가지야. 그거 얘기하나? 뭐 어떤 분야도 이 사실적 읽기라고 하는 이거를 딱
고정을 시켜서 본다면 굉장히 냉철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고. 네. 논리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가능한데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적용하지 못한다면은 이상한 그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비판적으로 읽게 되고 또 창의적으로도 읽게 되고.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결국은 그냥 아무런 토대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나는 큰 오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창의적이라고 하면은 막 밑도 끝도 없는 데서 막 뭔가 생겨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 뭔가 바탕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아이폰이 하나 등장한다 그래도 그럼 과거에 피처폰이 없었다면 아이폰이 등장할 수 있었을까? 기반이 있어야죠. 갑자기 라디오에서 아이폰이 나오진 않죠. 그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폰이라고 하는 뭔가 스마트폰이 나온 거지. 또 피처폰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뭐 스마트폰이 나온다? 이거는 나는 불가하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물론 형태는 다르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내가 이거를 개선해보고 싶은 뭐 이런 것들이 그 첨가가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글을 읽을 때도 사실적 읽기에 바탕이 돼서 그렇게 자꾸 읽다 보면은 아 나는 이렇게 한번 글을 써봐야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 라고 자기가 능력이 생기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적 읽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적 읽기는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본다면 그 어떤 텍스트를 읽을 때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안의 뜻, 그 다음에 문장이 이게 어떤 뜻이지? 그리고 문단이 이게 어떤 뜻이지? 이런 거를 자꾸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문장에 나와 있는 그 단어 그대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어떤 시에서 달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일단은 내가 달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임금? 뭐 그냥 이렇게, 저건 네. 무조건 임금이야. 임금이 아닐 수도 있잖아. 바로 버스터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쓴 사람은 진짜 달 보면서 쓸 수도 있는 거거든. 진짜 다리 예쁘다고 썼을 수 달이 난 달이 너무 보고 싶어 라고 쓸 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문서에서 그때 당시 이 시를 쓸 때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임금을 생각하면 썼다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임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유배 중이니까 달을 보면서,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전체적인 문맥을 보니까 이 달은 여기에도 비치고 저기에도 비치고 저 넓은 땅까지 비추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거는 세상을 비치는 그 임금의 의미가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달이 딱 나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임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무리가 있겠죠.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 알겠습니다. 사실적 읽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다뤄본 것 같은데 굉장히 필요한 말씀들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저는 지금 뭐 입시를 떠났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당사자로서 떠났죠. 솔직히 뭐 어떤 감정으로 공부를 했는지가 이제 살짝씩 아득해질 때가 되긴 했는데, 제 경험상으로 비춰봐도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확실하게 제대로 아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걸 할 때라도.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열심히 브이로그를 좀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열심히 해보고.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